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을 위한 네트워크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익숙한 장면에서 출발해 볼게요. 브라우저 주소창에 네이버닷컴이라고 치면 잠시 뒤에 네이버가 짠 하고 열리죠. 너무 당연해서 왜냐고 물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푸는 주인공, 인터넷의 전화번호부라고 불리는 DN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하나를 짚고 갈게요. 컴퓨터는 네이버닷컴이라는 글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알아듣는 건 오직 IP 주소, 그러니까 숫자로 된 주소뿐이거든요. 우리한테는 네이버닷컴이 훨씬 외우기 편하지만 컴퓨터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이름을 컴퓨터가 아는 숫자 주소로 바꿔줄 무언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해주는 게 DNS예요.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우리말로 풀면 도메인 이름 체계를 뜻합니다. DNS가 하는 일은 옛날 전화번호부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두꺼운 전화번호부에서 김철수라는 이름을 찾으면 그 옆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DNS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닷컴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네이버의 실제 주소를 딱 찾아줍니다. 만약 DNS가 없었다면 우리는 네이버에 갈 때마다 외우기 힘든 숫자 덩어리를 통째로 외워서 입력해야 했을 거예요. 구글도 유튜브도 전부 다른 숫자고요. 자주 가는 사이트 10개만 해도 도저히 못 외우죠. DNS 덕분에 우리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편한 이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름이 주소로 바뀌는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이건 마치 전화번호부를 가까운 데부터 차례로 뒤지는 여정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자기 기억부터 확인합니다. 이 기억을 캐시라고 불러요. 전에 가본 사이트라면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서 바로 접속하죠. 두 번째, 내 기억에 없으면 집 안의 공유기에 물어봅니다. 공유기도 자기 캐시가 있어서 가족 중 누군가 최근에 다녀온 사이트라면 바로 답해줘요. 세 번째, 공유기도 모르면 DNS 서버에 물어봅니다. 보통은 통신사가 운영하는 DNS 서버고 여기서 주소를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신사 서버조차 모르는 도메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더 위로 올라가면서 물어봅니다. 먼저 최상위에 있는 루트 서버에 물으면 닷컴 종류는 저쪽에서 관리하니 그리로 가보라고 안내해줘요. 그 다음 TLD 서버, 그러니까 최상위 도메인 서버에 가면 그 도메인은 이 네임 서버가 관리한다고 또 알려주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네임 서버에 도착하면 네, 주소는 여기입니다 하고 진짜 주소를 딱 내줍니다. 이렇게 4단계나 거치는데도 이 전체 과정이 보통 수십 밀리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게 끝납니다. 정말 놀랍죠? 여기서 방금 나온 루트 서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전 세계 DNS의 가장 꼭대기에는 13개의 루트 서버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서버들이 인터넷 전체의 이름 체계를 총괄하죠. 다만 진짜로 서버가 딱 13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간 너무 위험하니까 실제로는 전 세계에 수백 개로 복제해서 흩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루트 서버 미러가 하나 있고요. 만약 이 서버들이 전부 멈추면 인터넷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들은 상상 이상으로 철통 같은 보안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쓰는 이 안내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값은 통신사 DNS지만 다른 걸로 바꾸면 더 빠르거나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구글하고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둘 다 빠르고 안정적이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죠. 에드가드라는 곳은 아예 광고 차단 기능까지 넣어두기도 했고요. 바꾸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공유기 관리 페이지의 인터넷 설정에서 DNS 주소만 넣으면 집에 연결된 모든 기기에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특정 기기 하나만 바꾸고 싶다면 그 기기의 네트워크 설정에서 따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DNS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DNS는 아주 오래전 보안이라는 걸 거의 생각하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약이거든요. 그래서 노리는 공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DNS 스푸핑, 우리말로 위조 공격입니다. 누군가 응답을 조작해서 네이버의 진짜 주소를 가짜 사이트 주소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와 똑같이 생긴 가짜 네이버로 끌려가서 로그인 정보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뢰 자체를 암호화하는 기술이 나왔고 구글이나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안내소가 이걸 지원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소창이 멀쩡해 보여도 자물쇠 아이콘, 그러니까 HTTPS가 제대로 떠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아주 쓸모 있는 이야기 하나로 정리할게요. 가끔 인터넷 연결은 멀쩡한데 사이트만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땐 DNS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을 주소로 못 바꾸니까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땐 안내소를 구글이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걸로 바꿔보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DNS는 이름을 주소로 바꿔주는 인터넷의 전화번호부고 가까운 곳부터 차례로 물어보며 이 안내소는 우리가 직접 고를 수도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의 주소 안에서도 방마다 문번호가 나뉘는 이야기, 바로 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